비판적 사고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이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그런데 왜 교육 현장에서는 토론 대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한 해 수십만 명이 토론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토론대회는 일종의 스포츠 경기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대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토론대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토론의 형식은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어 선생님들은 토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을 지도하는 국어 교사 대부분은 아카데미 토론대회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경험하지도 않았던 아카데미 토론의 형식을 배워서 가르쳐야만 하는데요.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훈련소 교관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신병들을 훈련시켜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아카데미 토론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링컨 더글라스 토론, 칼 포퍼 토론, 의회식 토론, 세다 방식 토론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복잡한 토론 절차에 기겁한 학생들은 토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만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토론 대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토론에서 다루는 논제들이 대부분 인문계에 치우친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사형제 찬반 논쟁과 안락사 허용 논쟁, 환경 보존 문제 등은 더 이상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근거들이 모두 예측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너무나도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토론대회 역시 논제가 대부분 인문계에 치우쳐 있습니다. 소수의 이공계 논제 역시 환경이나 유전자 변형 등 바이오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토론이 인문계열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면 이공계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공학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공학 토론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놓고 논쟁하는 것인데요. 주장의 근거로 주로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토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공계까지 확장한다고 해서 수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을 놓고 논쟁하는 과학자의 학술 토론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수학 토론이나 과학 토론이라 부르지 않고 공학 토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죠. 한국공학한림원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 토론을 교육 현장에 보급하여 아카데미 토론의 외연을 이공계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쟁점이라면 생명과학 선생님도 토론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과 관련된 쟁점이라면 물리 선생님들도 토론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쟁점이라면 수학 선생님도 토론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공학 토론은 미국식 아카데미 토론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이공계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토론, 과학 토론, 윤리 토론,
영어 토론 등 토론은 이제 모든 교과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토의와 토론, 디스커션과 디베이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즉흥 토론과 준비 토론의 성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가 몇 퍼센트를 일부라고 그러고 아까 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라는 게 어느 정도로 해야 과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때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가 맞습니다. 토론, 즉 디베이트는 승패를 결정하지만 토의, 즉 디스커션은 승패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TV 토론은 즉흥 토론이며 디베이트보다는 디스커션에 가깝습니다. 즉흥 토론은 정해진 순서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말을 자르는 행동을 제지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즉흥 토론은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반대를 정할 건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교실 토론은 교사가 사회자 역할을 하는 즉흥 토론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교사 중심의 즉흥 토론보다는 순서와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토론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토론 실력을 겨루는 토론 대회는 즉흥 토론이 아니라 아카데미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카데미 토론에는 링컨 더글라스 토론, 칼 포퍼 토론, 의회식 토론, 세다 방식 토론 등이 있습니다.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1858년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에이브레햄 링컨과 스테픈 더글라스가 7곳을 순회하면서 주고받았던 선거 연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한 후보가 1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 상대 후보가 1시간 30분 동안 반박 연설을 하고 또다시 처음 연설을 했던 후보가 30분 동안 재반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링컨과 더글라스 토론은 오늘날 디베이트로 알려져 있지만 디스커션 성격의 연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링컨과 더글라스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디베이트가 아니라 디스커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토론 형식으로서의 링컨 더글라스 토론, 즉 LD 토론은 1980년 미국 스피치 토론협회에서 가치 논제를 다루는 토론대회 방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LD 토론을 가치 논제를 다루는 난해한 토론으로 치부하여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LD 토론 절차는 실제로 링컨과 더글라스가 했던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칼 포퍼 토론은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며 입론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반론을 2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논리를 공격하는 반론이 중요한 토론 방식입니다. 칼 포퍼 토론을 칼 포퍼가 제안한 토론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 포퍼 토론은 국제토론교육협회에서 제안한 국제토론대회 방식에 불과합니다. 의회식 토론은 의회의 특징이 반영된 즉석 토론인데요. 상대층에 보충 질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자에게 의사 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링컨 더글라스 토론, 칼 포퍼 토론, 의회식 토론은 외국의 토론 관련 단체에서 제안한 아카데미 토론 대회 방식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토론 대회를 통해 아카데미 토론 형식들이 국내에 적용되었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는데요. 바로 복잡한 절차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절차를 가르치면서까지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다 방식 토론도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인이 한 팀을 이루는 세다 방식 토론은 미국 교차조사 토론협회에서 제안한 형식이지만 우리나라 국어과 교육과정에 교차조사 토론 또는 반대신문 토론이라는 명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다는 미국 교차조사 토론협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세다 토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세다 방식 토론이라고 부르거나 우리말로 교차조사 토론 등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다 방식 토론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 교과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다 방식 토론의 특징은 교차 조사입니다. 교차 조사는 상대 측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분석한 후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증인이나 피고를 신문하듯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상대 측의 교차 조사 질문에 요령 있게 잘 답변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미국 교차조사 토론협회, 즉 세다에서 교차조사를 토론 절차에 포함한 까닭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토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아카데미 토론대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각종 토론대회도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질문해야 하는 교차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다 방식 토론은 긍정 측과 부정 측, 각각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복식 토론으로서 각 토론자마다 입론, 교차 질문, 논박의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12단계로 진행됩니다. 세다 방식 토론에서는 입론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후 상대 측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하고 상대 측 주장에 허점을 공격하는 질문을 한 후 반박을 통해 상대 측을 논파해야 합니다. 정책 논제를 다루는 세다 방식 토론은 찬성 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찬성 측이 마지막으로 반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마지막에 반론하는 팀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성 측으로 시작하여 찬성 측으로 끝나도록 순서를 조절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세다 방식 토론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진 순서와 시간을 따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링컨 더글라스 토론, 세다 방식 토론은 미국에서 도입한 토론 대회 형식이고 인문 계열 중심입니다. 하지만 공학 토론, 즉 시드는 한국형 토론 대회 형식이고 수학과 과학 교과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학 토론은 교차 조사가 필요 없는 LD 공학 토론, 즉 링컨 더글라스 방식 공학 토론과 교차 조사를 포함하는 시드, 즉 교차조사 공학 토론이 있습니다. LD 공학 토론은 개인이 참여하는 단식 토론이며 시드는 2명이 한 팀으로 참여하는 복식 토론인데요. LD 공학 토론보다는 시드가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LD 공학 토론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토론 모형이고요. 시드는 대회 토론 모형입니다. 먼저 단식 토론인 LD공학 토론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LD공학 토론은 링컨 더글라스 연설 토론 원형을 따르되 PPT를 활용한 발표 방식을 접목한 것입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가 미리 준비한 PPT를 활용하여 10분간 발표를 합니다. 반대 측 토론자는 찬성 측의 발표를 들은 후 자신이 준비한 반박 PPT를 5분간 수정합니다. 이어서 15분간 찬성 측 토론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토론이 끝나면 반대 측 토론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찬성 측 토론자에게 5분간의 PPT 수정 시간을 거쳐 5분간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PPT 수정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으로 똑같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심사위원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PPT를 수정하는 시간과 심사위원 질문과 답변 시간을 빼면 중고등학교 1차시 수업 시간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LD공학 토론은 중고등학교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토론 모형입니다. 공학 토론은 수학과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탐구를 진행한 것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차 조사 공학 토론 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다 방식 토론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입논의 PPT를 활용한 탐구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입장 교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 교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토론 직전에 동전을 던져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지 않고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에서 스스로 결정한 입장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드의 논제는 소수설이 찬성, 다수설이 반대로 설정되기 때문에 찬성 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정설인 3층 구조설이 반대 측이 되고 과거 정설이었던 2층 구조설은 찬성 측이 됩니다. 반대 측인 3층 구조설은 찬성 측의 주장을 하나라도 제대로 반박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찬성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찬성 측에서 최후 반박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토론은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토론은 마지막에 반박하는 팀이 매우 유리한데요. 상대 측에서 재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는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교과 기반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토론 논제를 탐구한 후 찬성과 반대 중에서 입장을 선택하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토론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CD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수행해야 하죠. 예를 들어 거북선 구조에 관한 논제인 경우 학생들은 거북선 내부가 2층이었는지 아니면 3층이었는지를 스스로 탐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난다면 수학 논술 또는 과학 논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드는 마치 야구 경기처럼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발표한 후 상대 측의 질문에 답하면서 수비를 하고 이어서 상대 측의 발표를 들은 후에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드는 공수를 교대하면서 입론과 교차 조사를 주고받으며 8단계까지 진행됩니다. 한 팀에서 입론과 교차 조사를 2번씩 하는 까닭은 한 팀이 2명이기 때문입니다. 8단계까지 입론과 교차 조사를 마친 후 9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논박을 주고받게 됩니다. 논박 과정에서는 팀별로 3분간의 수기 시간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구술 시험입니다. 이처럼 시드는 탐구, 논술, 프레젠테이션, 구술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하므로 교과 기반 프로젝트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드는 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탐구한 후 상대팀과 논증 실력을 겨루는 이공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시드를 영어로 진행할 경우 글로벌 소양까지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정책 논제를 다루는 세다 방식 토론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학 토론은 영어로 진행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공계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용어들 모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입니다. 공학 토론, 즉 시드는 이공계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게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은 시드 코치님으로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은 시드 선수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